자, 내일 이제 NBA 두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경기 수가 적어가지고 그래도 좀 뭐 분석을 공을 많이 들였어요. 원래도 많이 들이지만은 일단은 샌안토니오 대 미러키. 내일은 뭐 샌안토니오가 일단 웬베냐마 출전하는 거 눈에 띄고요. 그리고 잭 콜린스 같은 웬베냐마 이제 빅맨 파트너가 결장하더라. 그리고 말라키 브랜넘이라는 그 이제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해줬었죠. 말라키 브랜넘이 빠지고 트레 존스가 이제 선발로 나섰는데 이렇게 되면 샌안토니오는 다소간에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워져요. 경기 리딩 부분. 트레 존스가 막 A 패스라고 하죠. 어시스트로 이제 가는 그런 좀 뭐랄까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냥 좀 볼 도는 원활한 볼 움직임에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지 막 대단한 어시스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의 공격 자체가 일단은 좀 빡빡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살짝은 하고 있고요. 저는요. 그리고 다음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는 뭐 마땅히 대단한 결장은 없고 백투백이긴 한데 뭐 미들턴 정도는 관리 차원에서 혹시라도 캐시어블이 날 수 있지만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미러키가 일단은 백투백일 경우에 3승 1패였었고 평균 득점 126.5점, 야투율 같은 거 보면 되게 좋아요. 3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반대로 상대팀한테도 꽤나 많은 실점을 하고 있더라. 미러키가 백투백일 때는 수비가 잘 안 된다 이런 건 있죠. 더구나 요즘 들어서는 뭐 미러키가 3점슛 수비 전체 2위 수준으로 33.1%로 잘 맞고 있는데 근데 백투백일 때는 이게 38.5% 정도로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다. 내일은 미러키의 이런 그 상대 3점을 억제하는 부분이 조금 흐릿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를 결국에는 뭐 미러키가 물론 많은 분들이 미러키가 확연한 강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당연하게도 웬베냐마 얘기입니다. 웬베냐마 얘기를 왜 하냐? 웬베냐마가 뛰냐 안 뛰냐에 따라 가지고 언더가 크게 요동치는 부분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먼저 웬베냐마의 최근 8경기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사진 여기 웬베냐마가 이렇게 있고 쭉 이제 올 시즌에 웬베냐마의 출전 일지 같은 게 쭈루룩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웬베냐마가 하나, 둘, 세 경기 정도 결장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몸이 좀 안 좋은지 최근 한 이렇게 몇 경기 정도 결장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최근 웬베냐마의 8경기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제 웬베냐마의 8경기 정도 보면은 득점이 19.1점, 야투율이 48.3%, 3점슛 42.9% 되게 좋죠. 그리고 리바운드 9.1개, 어시스트 3.8개, 블락 4개. 야, 웬베냐마 치고 득점이나 뭐 야투율이 좀 낮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웬베냐마의 출전 시간이 27분이 안 됐어요. 27분이. 보통 이제 네로라는 NBA 탑급 플레이어들은요. 보통 막 36분 이상을 뛰죠. 좀 여유롭게 돌리는 거 아닌 이상은 36분 이상을 많이 뜁니다. 뭐 올 시즌에 혹사 받고 있는 하든 같은 애들은 38분이 넘어가죠. 하든은 몇 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웬베냐마는 27분밖에 안 뛰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최근에 이렇게 아프기도 했었고 결장도 종종 했었고 기본적으로 이런 출전 시간 관리를 받는 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웬베냐마가 이 최근에 결장하기 시작해도 이넥티브, 디드나 플레이, 이넥티브 그 제가 아까 8경기 본다고 했는데 그 앞선 3경기는 전부 다 30분을 넘게 뛰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22분 13초, 24분 26초, 24분 21초, 23분 42초, 26분 4초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 웬베냐마가 출전 시간 관리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단한 성적을 찍었다. 특히 막 블락 같은 거 4개 찍는다고 했었죠. 웬베냐마가 출전 시간 관리도 받고 있고 그 와중에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게 골자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웬베냐마가 출전하거나 안 하거나 언더오버를 체크를 해야 된다. 보면은 올 시즌에 가장 최근 들어서 포틀랜드와의 경기 결장했었고요. 그리고 댈러스와의 경기 결장했었고, 그리고 미러키와의 경기도 결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원정이었고 내일은 홈이에요. 그냥 아까 제가 미러키전, 댈러스전, 포틀랜드전 빠졌다고 했잖아요. 미러키전 119대 132 웬베냐마가 빠진 경기 251점이 났습니다. 댈러스전 119대 144 263점인가? 263점이 났어요. 그리고 포틀랜드와 1차전은 뛰었고 2차전 안 뛰었는데 128대 134, 262점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샌안토니오가 웬베냐마가 안 뛰는 경기는 모조리 오바가 났었다. 웬베냐마가 안 뛰는 경기 모조리 오바가 났었다. 제가 여러 차례 웬베냐마가 있고 없고가 샌안토니오 경기에 언더오버를 10점 이상 가르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웬베냐마가 그 기간 동안 뛴 경기는 어쨌냐? 시카고 경기, 물론 시카고도 언더팀이긴 한데 209점. 유타와의 경기 248점, 포틀랜드전 223점, 보스턴전 235점, 멤피스전 204점 이런 식으로 내일 기준점이 249.5거든요. 249.5 기준으로는 다 언더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일 언더 생각하고 있고 승패는 미러키의 마인 쪽 생각하고 있어요. 뭐 워낙에 썩어도 준치라고 미러키가 요즘에 좀 인디애나한테도 지금 계속 지고 있고 뭐 기세는 안 좋은 편인데 일단은 샌안토니오가
뭐 웬맨야마 말고는 사실 볼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는 팀이에요. 제가 데빈 바셀 정도야 좀 쓸만하다고 했었지, 남은 친구들은 그렇게 막 타팀 가가지고 주전할 급의 위상 그 정도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수준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미러키 마인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스 대 덴버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직전 맞대결도 조금 빡셌어. 제가 직전 맞대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근 맞대결 114 대 120으로 그때는 덴버의 홈이었습니다. 골스가 되게 못했어요. 커리도 그렇고, 커리 탐슨이 둘 다 별로 못했다. 커리가 야투 21개 중에 7개, 3점 13개 중에 3개 넣으면서 매우 부진했었고, 클레이 탐슨이 보시다시피 9점밖에 못 넣었죠. 엄청 부진했었던 날인데, 이날은 좀 벤치 자원들이 힘을 많이 내줬던 경기예요, 골스가.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좀 삑삑이가 많이 울렸던 날이기도 하고, 이때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이날 뭐 경기를 봤었죠. 저기구나. 박싱데이 날이구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골스의 친구들이 굉장히 못했었다. 근데 뭐 덴버라고 뭐 아주 잘한 건 아니었어요. 뭐 요키치 같은 애들도 조금 부진한 편이었었고, 이날은 근데 요키치가 자유투로 많은 걸 해결했었죠. 자유투를 18개를 넣으면서 다소 부진한 야투 감각을 이렇게 좀 채우는 면모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날은 덴버는 야투는 조금 평소보다 부진했지만은 3점이 좋았었고, 자유투라는 확실한 공격 루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골스 같은 경우는 야투율이나 3점이나 다 부진했다. 좀 다소간에 평소보다는, 그러니까 야투 감각이 서로 간에 안 좋았던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조금 유심히 봐갖고, 일단 내일은 조금 오바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골스나 덴버나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하고 막 그렇게 아주 빠른 템포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요즘에 뭐 골스는 그래도 좀 벤치 자원들이 뛸 때는 다소간에 오바가 나는 모습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좀 오바 페이스로 많은 템포를 끌어올리는 모습도 많이 보였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오바 쪽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좀 승패 방향은 어떠냐? 양 팀이 맞대결을 펼쳤을 때 덴버가 5연승 중입니다. 5연승 중. 올 시즌 2번 다 이겼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골스가 물론 뭐 커리 탐슨이 다 뛰고 뭐 왕조를 건립했던 그런 팀이지만은, 어디까지나 올 시즌의 골스는 16승 17패로 5할 승률 미만의 팀이잖아요. 근데 이 덴버가 올 시즌 5할 승률 미만의 팀을 상대로는 16승 0패. 여기 제가 이거 하나 잘못 적었는데 16승 0패예요. 5할 승률 미만의 팀한테 16승 0패를 달리고 있는 덴버다. 뭐 동서부를 막론하고 필라델피아라든지 뭐 마이애미라든지 뭐 보스턴, 미러키, 또 서부 강팀 미네소타라든지 오클라호마, 여러 강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약팀을 가장 잘 학살한 팀이 바로 덴버입니다. 덴버. 약팀이라고 한다면은 5할 승률 미만의 팀이죠. 약팀을 가장 잡은 팀이, 가장 잘 잡은 팀이 덴버였었고, 그리고 골스 같은 경우는요, 올 시즌에 일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전반기에. 그래가지고 5할 승률 이상의 팀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9승 17패. 어떻게 보면 조금 선전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승률이 뭐 30%대라는 소리예요. 5할 승률 이상의 팀을 상대로. 물론 내일 덴버가 원정이라는 건 있다. 홈 덴버랑 원정 덴버는 차이가 꽤나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 근데 그것도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진 게 뭐냐면은, 덴버가 지금 원정에서 5연승 중이다. 원정 5연승. 물론 상대한 팀들이 애틀랜타, 시카고, 토론토, 브루클린, 샬롯, 좀 동부에 약간 좀 삐리한 팀들을 만난 거긴 해요. 전부 다 동부에 이제 5할 승률 미만의 팀들일 겁니다. 아마도. 뭐 그런 애들 만나갖고 5연승 거둔 거긴 한데, 그래도 덴버가 어쨌든 원정에서 이런 아픔들을 많이 떨쳐낸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덴버랑 이 골스는 같은 그 디비전이어가지고 또 많이 만나기도 하고, 이동거리도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덴버가 내일 2.5만밖에 안 되는데, 덴버가 승리하는 그림이라면 그래도 엄청 진짜 그 원포지션 게임, 그 슛 한 번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타이트한 경기가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뭐 파작도 있을 거고, 덴버가 2.5 마이너 한다는 쪽으로 좀 향하고 있어요. 세비야 대 빌바오. 일단 빌바오의 최근 10경기 전적이 이렇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7승 3무고 중간에 코파델에도 껴있긴 해도 그 4햄무입니다. 4햄무. 햄무가 4번 있었다. 그리고 내일 또 이게 뭐 원정이잖아요. 최근에 뭐 기세도 좋지만은 라리가에서 원정은 어땠냐. 라리가 올 시즌 원정 통틀어가지고 이랬었습니다. 홈에서는 전적이 상당히 괜찮은데 원정에서는 이렇게 3승 3무 2패 정도. 홈에 비해서는 원정 성적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더라. 뭐 홈도 잠깐만 보면은 개막전에 레알한테 패배한 거 이후로는 계속 무패 행진 달리고 있을 때로 홈에서 잘하는데, 원정 성적은 조금 그저 그렇긴 해요. 근데 제가 빌바오는 좀 게임 스타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직전 경기 이렇게 하나 띄워놓고 말하면은, 그 이냐키 윌리엄스, 오랫동안 이제 빌바오의 얼굴 같은 존재였었죠. 이냐키 윌리엄스를 이렇게 윙으로 뺐습니다. 윙으로 빼고 구르세타를 이렇게 최전방에다 놨는데, 올 시즌 들어서 달라진 점이 뭐냐, 이 발베르데 감독이
상당한 이제 압박 축구를 많이 구사하고 거기서 이제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더라. 저는 그런 점들을 포착을 했거든요. 보면 점들이 되게 많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하잖아요. 여기 중에서 그 일반 이제 하얀 색깔 점들, 노란색이나 뭐 다 구분돼서 말씀드리면은 일반 점들은 아틀레틱 빌바오가 상대팀으로부터 볼을 탈취한 위치가 어디냐, 말 그대로 공을 어디서 뺏어왔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전부 다 상대 진영이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프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위쪽에 하이 턴오버라고 있는데, 하이 턴오버라는 거는 높은 지점에서의 그 턴오버를 어디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턴오버, 상대팀의 턴을 어디서 가져왔냐, 높은 지점에서 상대팀의 턴오버를 어디서 갖고 가냐, 말 그대로 상대팀의 최후방 40m 부근, 이 정도 구간에서 이 정도 구간에서 상대팀한테 볼 탈취한 횟수가 몇 번이냐, 전체 403번이 있었고요. 올 시즌 내내 되게 많은 수치입니다. 이게 이 와중에 볼을 탈취하고선 슛까지 이어진 그 볼 탈취는 어디였냐, 총 막 56번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런 막 위협적인 위치에서 볼 탈취를 하게 되면 바로 슈팅도 쏠 수 있고 막 그렇겠죠. 걔 중에서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어낸 이후에 득점으로 연결된 게 7번이나 있었다. 그야말로 빌바오가 전방 압박을 상당하게 많이 구사하고 있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간략하게 빌바오의 올 시즌 플레이 스타일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전방전도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고, 특히나 이냐키 윌리엄스의 폼이 아주 지금 좋아요. 이냐키가 원래는 톱이었는데 이제 윙으로 전환한 이후에, 여기 동생이랑 같이 뛰고 있죠, 니코 윌리엄스랑. 윙으로 전환한 이후에 라리가 베스트급 활약을 펼치고 있다. 올 시즌에 8골 3어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이냐키 윌리엄스가 네이션스컵을 합류를 해버렸습니다. 내일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냐키 윌리엄스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빌바오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축구를 펼치려고 하고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면서 다소간의 리스크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하긴 한다. 근데 뒤쪽에 있는 후방에 이 다니 비비안이라는 선수가요, 리커버리가 올 시즌에 132회. 이 리커버리라는 건 이런 경합 상황에서 볼을 본인들의 것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 말 그대로 리커버리가 회복이잖아. 경합 상황에서 이 볼 점유율을 회복한다. 본인들 걸로 이렇게 가져온다. 뭐 그런 의미예요. 말 그대로 후방 커버링이 아주 안정적이다. 그래서 올 시즌 빌바오가 잘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뭐 결국엔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였고, 내일 이제 상대는 뭐 세비야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세비야는 별로 말씀드릴 건 없고,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금 이제 최근에 라리가에서 1승이 있긴 한데 요 구간들 보면 이래요. 더구나 그전에는 무승부라도 많았지 최근에는 그냥 패배가 더 많습니다. 이 정도로 1승 6무 5패를 달리고 있다. 무승부가 6번이어서 무승부도 물론 눌러볼만 하겠지만은 1승 6무 5패 상당히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5패 중에서는 햄무가 4번이었다.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띄기는 띄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 빌바오 쪽을 좋게 볼 거는 같다. 빌바오 쪽을 좋게 볼 거는 같은데, 이게 좀 걱정인 건 원래는 오바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냐키 윌리엄스라는 이 최고의 역습 트레일러가 빠진다는 점, 그게 살짝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하다가 빌바오 승 정도만 가볼만 할 것 같습니다. 빌바오의 햄무도 조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제일 주요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빌바오가 7승 3무를 거두는 와중에 햄무가 4번이나 된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라스팔마스 대 바르셀로나예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라스팔마스는 그걸 얘기했던 것 같아. 이 라스팔마스라는 동네가 일단은 라스팔마스 홈인데, 라스팔마스라는 동네가 이제 스페인 팀이긴 한데 테네리페라는 섬 바로 옆에 있어. 근데 이 섬이요, 여기 옆에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스페인이 여기잖아. 스페인이 여기고 라스팔마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만큼 일단은 그 이동거리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팀들이 이제 라스팔마스 원정을 되게 까다로워합니다. 라스팔마스는 일단은 그 홈전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에서 일단 잘 지지 않는다. 4승 3무 1패에다가 9득점 5실점으로 굉장히 짠물 축구를 한다. 심지어 얘네는 원정에서도 6득점 17점으로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점수가 안 터지는 팀이 이 라스팔마스거든요. 딱 보다시피 15득점 15실점 이런 식으로 라스팔마스 경기는 조금 언더를 깔만도 하다. 18경기 동안 거의 평균적으로 경기당 2점도 안 나온 수치입니다. 18경기에다가 1.5 곱하면 27이거든요. 30점이 났으니까 거의 뭐 경기당 1.5득점에 오히려 가까운 수치라는 거예요. 일단은 라스팔마스 경기는 언더를 생각해봄직한데, 문제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18경기를 펼치는 와중에 총 55득점이 났거든요. 뭐 득실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8 곱하기 3 하면 54니까 바르셀로나는 경기당 한 3득점 정도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죠. 그래서 언더 오버는 조금 빡센 부분이 있는데, 저라면은 일단은 언더도 조금 생각해 볼 거는 같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바르셀로나 아니냐. 바르셀로나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챔스권을 이렇게 도약하고 있는 중이고, 라스팔마스 생각보다 이렇게 얻어낸 거는 별로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바르셀로나는 진짜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의 바르셀로나는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그냥 최근의 경기들 보면요. 최근의 경기도 쭉 보면은 진짜 쉽게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전부 다 어렵게 이거나 막 그랬었어. 쭉 다 보면은 1점 차, 무승부 1점 차, 1점 차, 무승부 1점 차, 1점 차, 패배 1점 차, 패배 1점 차 승, 무승부 1점 차승 1점 차승 그냥 이래요. 패 무 1점 차승. 바르셀로나 경기는 바르셀로나 이겨도 쉽지가 않다.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볼게요. 햄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바르셀로나의 최근 10승이 전부 다 햄무권이다. 햄무권. 제가 이런 팀 은근 많이 얘기 들었었죠. 예를 들면 유벤투스라든지. 지금의 바르셀로나에서도 햄무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 바르샤 햄무 같은 거 노려봄직 하겠다. 그래서 내일은 저는 좀 소액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내일 뭐 축구도 몇 경기 없지만은 근데 다들 이렇게 좀 고배당 노려봄직한 경기가 꽤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근데 바르셀로나 그러면 어렵게 이길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 라스팔마스는요 홈에서 상당히 잘 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 그리고 당장 올 시즌의 전적 같은 건 봐도 얘네도 쉽게 안 져요. 왜 그러냐? 라스팔마스의 골키퍼가요 올 시즌에 라리가 베스트급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예요. 바이에스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알바로 바이에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미 이제 스페인 대표팀에도 조금 이렇게 좀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 얼마나 잘했냐? 그 라스팔마스의 실점이 15실점이잖아. 리그 지금 그 두 번째로 적은 실점이란 말이야. 골 실점값. 야, 이 정도 찬스면 이거는 상대팀이 골을 넣었어야 했다. 기대 실점값이 24.9점이었어요, 올 시즌에. 실제 실점은 15점이었다고. 그야말로 이 바이에스라는 골키퍼가 9.9점을 막아냈다. 거의 10점을 혼자 막아낸 겁니다. 벌어들인 승점이 얼마겠습니까?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엄청난 활약인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아까 봤듯이 라스팔마스의 프렌도 갈만한 것 같고 바르셀로나의 펜무도 갈만한 것 같고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너무 들어. 그래서 이 경기가요. 라스팔마스의 프렌이 2.3배고 바르셀로나의 햄무가 3.45배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은 금액 조절해가지고 둘 다 투자할 만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단펄 베팅이 아니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 라스팔마스 프렌에다가 NBA 중에서 뭐 이제 동배당 되는 거 한 1.7 몇 짜리 그런 거 두 개 엮으면 4배거든요. 똑같이 바르셀로나랑 그 NBA 같은 펄도 바르셀로나 햄무랑 NBA 같은 펄로 엮으면 6배예요. 이렇게 좀 다 금액 조절하면은 어떤 선택지가 나오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에 걸린다 생각한 거. 이거는 바르샤의 햄무 내지 라스팔마스 프렌에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저의 이거는 베팅 방식이니까 너무 뭐 축구를 고배당을 갈 만한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갈만도 하다. 물론 이거는 NBA가 부러지면은 뭐 답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내일 NBA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햄무에다가 라스팔마스의 프렌 둘 다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라스팔마스 쪽이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라스팔마스의 뭐 무승부라든지 이런 것도 예상해볼 수도 있겠죠. 좀 소액으로라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라스팔마스 프렌 내지 바르셀로나의 햄무 양방향으로 접근할 것 같다. 유벤투스를 가볼 텐데 자 단적으로 유벤투스는 지금 13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 10승 3무 중이고 9번의 햄무가 있었다. 13경기 10승 3무 중에서 10승 중에 햄무가 9번이다. 1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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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차. 최근 8경기 연속으로 햄무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유벤투스다. 그리고 올 한 해 2023년 이제 뭐 지나긴 했죠. 작년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 유벤투스가 1대0 승리만 12번 했어요. 12번. 리그에서 세리아에서 거둔 26승 중에 햄무가 16번이었다. 26승 중에 햄무가 16번이었다고요. 그만큼 유벤투스 경기는 햄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팀이다. 뭐 일단은 알레그리 감독이 미스터 우노제로, 우노제로라는 게 뭐냐면은 이탈리아로 1대0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건 딱 그 이탈리아적인 색깔. 이탈리아가 원래 옛날부터 그런 단단한 수비를 이렇게 위시로 해가지고 1대0 넣고 한 점 넣고 걸어 잠그면은 이기는 게 축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노제로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에게는 1대0이라는 뜻이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전설적인 스타일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알레그리 감독의 별명이 미스터 우노제로다. 일단은 유벤투스의 햄무는 볼만은 하겠다. 일단은 그런 거를 깔고 있고요. 좀 잡다한 거 얘기해드리면은 사레르니타나는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2023년 한 해 동안 칸드레바가 9골 7어시로 미드필더 중에 득점 관여에서는 최다였다. 득점 관여에서는 관여. 그리고 이 사레르니타나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했던 블라요티아. 사레르니타나 공격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블라요티아가 그 원래 작년에서도 울버햄튼에 이적을 할 뻔했는데 팀에서 안 보냈어요. 그래갖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뭐 좀 언해피가 있었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블라요디아가 밀라넥 루머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좀 뭐랄까 팀의 내부 사정이 되게 지금 불안정하다. 살레르니타나가 이런 뭐랄까 재정적인 이유로 블라요디아라는 이런 본인 팀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를 판매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블라요디아는 실제로 지금 떠날 것도 같아요. 뭐 어쨌든 팀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고 코파 이탈리아 데이터 한번 보면요. 뭐 많이 이기긴 이겨. 많이 이기긴 이기는데 그리고 매년 이렇게 좀 상위 라운드를 많이 가는 편이에요. 다른 팀들처럼 그렇게 일찍 조기에 탈락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유벤투스가 2021년에는 결승이었네요. 결승 스타디오 올림픽 이거 결승이었습니다. 나폴리카 19-20 시즌 이때도 유벤투스가 코파 이탈리아 결승 갔고 코파 이탈리아 스타디오 올림픽 결승 갔었고 재작년인가 저거 재작년이고 작년에가 4강 무튼 간에 최근 들어서 유벤투스는 이렇게 코파 이탈리아에서 상위 라운드 진출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코파 이탈리아도 잘 지진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1회전이거든요. 이제 그 살레르니타나는 작년에 이제 좀 유벤투스보다 순위가 낮았기 때문에 좀 그 낮은 라운드에서 시작을 했고 유벤투스는 이제 좀 높은 순위이기 때문에 살레르니타나와는 다르게 조금 높은 라운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유벤투스가 지금 유럽 대항전에 하나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어쨌든 유벤투스가 지금 스쿼드 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한 입장이다. 바로 다음 라운드에 살레르니타나랑 또 붙어요. 코파에서 살레르니타나랑 붙고 홈에서 그리고 바로 다음 라운드에 살레르니타나 원정 가가지고 또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2연전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나는 오늘 살레르니타나도 그렇고 유벤투스도 마땅히 좀 대단한 라인업을 내세울 것 같진 않다. 리그를 우선시해야죠. 왜냐면 유벤투스도 지금 인터밀란과 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탈리아의 양팀 다 그렇게 큰 힘을 쏟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은 유벤투스의 햄무 같은 거 그냥 노려봄직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경기는 그냥 햄무 하나 가고 말 것 같아요. 내일은 저는 좀 축구는 좀 고배당으로 가거나 그렇게 할 것 같기 때문에